여러분, 혹시 어제 드신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드신 그 음식들이 60세를 넘으면서 독이 되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없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것들이 바로 우리 건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 예전에는 이거 먹어도 괜찮았는데 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젊을 때처럼 강력한 해독 능력도 빠른 신진대사도 모두 현저히 떨어지죠. 이때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되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겉으로는 맛있고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아니, 밥이 왜 나쁘다는 거야?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들어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가 제거되고 오직 탄수화물, 그것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서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매일 흰쌀밥을 드시는 것은 마치 설탕 덩어리를 매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혈관 손상, 염증 증가,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당뇨병 발생률이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보다 3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밥을 아예 안 먹으라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미나 발화현미 또는 다양한 잡곡을 섞은 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2주만 드셔보세요. 오히려 잡곡밥의 고소하고 깊은 맛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순대까지 포함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젊을 때는 간의 해독 기능이 강해서 이런 독소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런 독소들이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햄이나 소시지는 나트륨 함량도
극도로 높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라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콩류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음식으로 약을 삼고 약으로 음식을 삼으라고 했던 것처럼 60세 이후에는 음식 선택이 곧 약 선택과 같습니다. 매 끼니마다 내가 지금 독을 먹고 있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입니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 심지어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캔의 콜라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폭탄과 같습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인한 인슐린 쇼크, 혈관 내피세포 손상, 염증 반응 증가 등 온갖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습관성입니다. 설탕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달콤한 맛에 빠지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과일 주스도 안 된다니 그럼 뭘 마시라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은 음료는 바로 물입니다. 밋밋하다고 느끼신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를 넣어보세요. 자연의 향과 맛이 물을 훨씬 맛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적이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독소들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 오신 한 분은 평생 치킨을 좋아하셨는데 70세가 되어서야 혈관 조영술을 받아보니 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시술을 받아서 생명을 구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바삭한 음식은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안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거나 오븐에서 구우면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건강한 맛에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과도한 소금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젓갈류, 장아찌, 라면, 찌개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때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하고 부종이 생기며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공자께서 절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특히 소금에 대해서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김치나 된장찌개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하고 다른 싱거운 음식과 함께 드시라는 겁니다.
또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감자 등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된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과자, 국수, 파스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흰쌀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소화기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 글루텐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 소화불량,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빵을 아예 못 먹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는 쌀가루나 메밀가루로 만든 음식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술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60세 이후의 음주는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취하는 시간은 빨라지고 깨는 시간은 늦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알코올이 뇌세포를 직접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뇌세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인지기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음주는 치매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절제 없는 즐거움은 고통으로 변한다고 했듯이 젊을 때의 즐거움이 나이 들어서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2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야?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등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빨간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 각각의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현미와 잡곡도 좋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나 보리, 콩, 수수 등을 섞어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 나트륨 함량을 고려해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은 최고의 부이며 신뢰는 최고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진적 변화의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첫 주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 30%를 섞어보세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현미의 고소한 맛에 빠지게 되실 겁니다. 둘째 주에는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햄이나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으로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간이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천연 조미료인 마늘, 생강, 허브 등을 활용하면 훨씬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주에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많이 드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8잔의 물이 목표입니다. 물이 맛없다고 하신 분들은 레몬, 오이, 민트 등을 넣어보세요. 자연의 향이 물을 훨씬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바꾸다 보면 2달 정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라오자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싫어한다고 고민하십니다. 특히 남편이 현미밥 싫어해요. 손자들이 튀김 안 주면 안 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럴 때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미밥을 싫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흰쌀과 현미를 반반씩 섞어보세요. 또는 현미를 먼저 30분 정도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밥을 하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튀김을 좋아하는 손자들에게는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바삭한 음식을 줘보세요. 생각보다 잘 먹습니다. 아이들은 맛보다는 바삭한 식감을 더 좋아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식할 때의 전략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모임이나 외식 기회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먼저 메뉴 선택할 때는 가능한 한 조리 방법이 단순한 것을 고르세요. 구이나 찜 요리가 튀김이나 볶음 요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을 시킬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찌개나 탕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한 술자리에서는 약 먹고 있어서 라고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음식점에서 반찬을 주문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보다는 나물이나 샐러드를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밥은 작은 공기로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밥 양을 조절해서 주니까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으로 낸 국물은 MSG 없이도 충분히 깊은 맛을 냅니다. 또한 다양한 색깔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한 끼 식사에 최소 3가지 이상의 색깔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흰색 밥, 갈색 고기, 초록색 채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해집니다. 요리할 때 기름 사용량도 줄여보세요. 논스틱 팬을 사용하면 기름을 거의 안 써도 음식이 눌어붙지 않습니다. 또는 물이나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데 요리하기 귀찮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 배치 쿠킹을 활용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날 때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큰 덩어리로 삶아서 한 끼씩 소분해서 냉동하면 며칠간 단백질 걱정이 없습니다. 각종 나물도 한 번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소분 보관하면 매일 다른 반찬을 즐길 수 있어요. 또한 간식 전략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플 때 무작정 과자나 빵을 집어들지 마시고 미리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견과류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두거나 과일을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죠. 공자께서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실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 당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신 분, 오랫동안 먹던 소화제를 끊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75세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라고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20년 전보다 몸이 더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건강한 식습관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라고 미루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은 핑계가 있을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흰쌀밥에 현미 한 줌만 섞어도 좋고 콜라 대신 물 한 잔을 마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이 독이 될 수 있다더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으면 훨씬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이제 건강하게 먹어보자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혼자서는 힘들었던 일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성공의 축적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만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 나가세요. 오늘 하루 단 음료를 안 마셨다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의 첫 번째 징후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식습관으로는 지금까지의 건강 상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치킨을 먹었다고, 콜라를 마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만 가지 찾은 것이다 라고 했듯이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도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7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오늘 드실 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30% 섞어보세요. 그리고 물 8잔 마시기를 목표로 하세요. 2일차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단백질을 선택해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중 하나를 드세요. 3일차 단 음료 완전히 끊고 물이나 무설탕 차만 마셔보세요. 레몬이나 오이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4일차 튀긴 음식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가 있다면 활용해 보세요. 5일차 소금 사용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등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6일차 흰빵이 나면 대신 통밀이나 메밀로 만든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7일차 술 대신 건강한 음료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변화를 돌아보세요. 이 7일을 실천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소화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뭘 먹었는지, 몸의 느낌은 어땠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주면 나빠집니다. 미켈란젤로가 87세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했듯이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건강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더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여행도 더 즐겁게 갈 수 있고 손자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고 인생의 황금기를 진짜 황금처럼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 방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함께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